마이크. 오케이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레드 액션맨 임상원입니다. 지금 저는 또 이제 계속 마야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. 왜냐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뭐 쓸만한 요소를 3D로 조금 만들는데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선정리 때문에 지금 며칠을 쓰고 있습니다. 지금. 아, 일단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께 제 근황이나 뭐 어떤 작업물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마야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야를 간만에 하면서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전문가분한테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. 그 피로검님이라고 그 마야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연수아님도 계시고, 근데 아마 피로검님한테 먼저 질문을 할 것 같아요.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뭘 만들고 있는 건가 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방금 앞서서 그 부산국제영화제 10월 달에 다녀왔던 부산국제영화제 그 영상에 들어갈 만한 어떤 요소를 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어떤 거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이로그 영상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부터 부산까지 출발하는 장면 이제 그 첫 편 한 대충 한 10개 정도의 브이로그를 구상하고 있고 그 첫 번째 회차에 그 제 집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역으로 가는 장면을 좀 찍었어요. 근데 이게 좀 그 보통 그 영화 같은 거를 생각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약간 설정샷이라고 해서 그 어떤 실내 건물 또는 실내가 되었든 뭐 야외가 되었든 간에 어떤 인물이 부각되기 전에 그 인물이 있는 장소를 조금 전경을 찍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설정샷이 뭔가 하면은 뭐 관객에게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하는 장면 뭐 이렇습니다. 그냥 뭐 보면은 여기서 보시죠. 여기 그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데 하이킥 보면은 이제 그 첫 장면에서 이 학교에서 왜 학생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여주려면은 딱 여기가 학교다라는 걸 알려줄 그 학교 전경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그 배우들을 보여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것도 저도 이렇게 뭔가 장면 넘어갈 때 설정샷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아파트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가장 편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또 가족들이 되도록이면은 집 같은 거를 잘 찍지 말라고도 하셨어요. 그리고 또 그 찍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제가 그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도 내 사는 동네에 대해서 너무 오픈이 되는 거고 그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뭐 잘못 악용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시고 사실 뭐 부모님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. 약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그 장면 그 편집할 때 그 편집도 하나의 연출인데 그 연출은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제가 그 공부를 그 영화 영화의 전개 방식 같은 거를 공부했던 대로 해야겠고 해서 가짜 집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가짜 집을 내가 집을 다 만든다고 하면은 좀 되게 빡세요. 지금 뭐 글자 하나 지금 만드는데도 지금 막 며칠 그냥 뭐 피곤해서 막 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오래 끌고 있는데 빡세니까 제 로고 있죠. 제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려는 걸 먼저 보여줄게요. 네, 이 로고 아직 미완성인데 얘를 만들어서 OBJ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언리얼 그러니까
저는 이제 그 언리얼을 지금 잘 못합니다만 그 언리얼 엔진 5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불러오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다 불러오고 집 모양 그 템플릿들 딱 불러와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걸 달면은 그냥 이 집이 그냥 제 진짜 집은 그 집이 진짜 집은 아니더라도 그 레디 액션맨이 그 레디 액션맨 임상원이 사는 집이구나 하는 거를 보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가짜 집이니까 좀 티가 나겠지만 뭐 가짜 집이라서 저기 뭐 좀 티가 나겠지만 그러니까 그나마 그 컷 흐름은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걸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요걸 선정리를 하기가 되게 그 선정리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선정리랑 이제 메시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이 버벅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제 컴퓨터 성능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죠. 이렇게 제 성능을 잠깐만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4기가에 저기 GTX 1080인데 뭐 조금 그 선 하나 추가할 때마다 저기 그 버벅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도 마야를 공부하고 나서 좀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조금 반복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에 저기 타입을 통해 가지고 레디 액션 맨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. 위에 한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영어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하면서 되게 그 노가다가 심한 게 요거를 조금 저는 이렇게 그 뭐랄까 각진 모습도 좋지만 지금 여기 베벨값 이렇게 줬죠. 이게 뭐 선정리 같은 거 이런 거 최대한 삼각형 없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는 그래도 스무스를 적용을 했을 때 3번 모드를 적용을 했을 때 그나마 덜 깨지는 거라서 그냥 좀 귀찮아서 좀 놔두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부분에서 문제는 타이프를 치는 세팅에서도 베벨 값을 줬는데 베벨 값이 요 모서리에만 이렇게 주로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작업이 아예 안 된 거를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여기만 주어지고 이 세로 쪽 모서리는 베벨 값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것도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만 하고요. 저기 이거냐? 그리고 이 글자 윗면은 보면은 이렇게 버텍스들이 자세히 보면은 버텍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메쉬가 따로 안 나눠져 있어요. 보면은 이렇게 그 페이스 보면은 페이스가 윗면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죠. 근데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나눠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원래 기능이 이런 건지가 조금 헷갈리네요. 저도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헷갈리냐 하면 저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그 안 보이는 페이스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조금 노가다를 안 하고도 이 선정리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을지.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지금 3번 눌렀을 때 이렇게 곡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심하게 깨지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동그란 글자들, 특히나 동그란 글자들은 왜 이렇게 구멍이 없어지는지 여기 지금 C랑 O랑
요것도 그렇고 A는 제가 했던 거를 복사해서 다시 놓으면 되는데 여기 C랑 O 같은 경우가 심하게 그러죠.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그냥 별로 손 안 쓰고도 잡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.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지금 찍는 바입니다. 그럼 저는 아 이게 계속 그 늘어지고 있어요.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그 집에 있고 다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저기 강아지 봐주러 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 아니라 그 일요일 날 그때 강아지 봐주러 가야 돼가지고 또 작업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계속 그 늘어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그 죄송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좀 주말에 낮에는 조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에 조금 누워가지고 빈둥대는 그런 시간도 또 있어요. 그 너무 그 몸이 이렇게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그 피로검님 뭐 그 연수아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뭐 그동안에 뭐 영화 같은 건 뭐 안 봤냐 그러면은 영화 봤어요. 일단 저는 슬램덩크 재밌게 봤고 정의를 봤습니다. 그리고 메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좀 볼까 했는데 결국에는 못 봤죠. 요거 작업하느라고 못 봤는데 그 영화들도 나중에 언제 좀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특히 슬램덩크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도 그래도 연상호 감독님이 그 무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선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확실하게 정의를 볼 때 정의에서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SF 액션 이런 거 기대하고 보면은 좀 실망할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그보다는 약간 휴먼 드라마랑 그 메시지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게 또 메시지가 좀 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정말 제대로 연상호 감독님 그 초기작처럼 정말 그 살벌하고 묵직하게 들어갔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. 저는 솔직히 연상호 감독님 영화 반도 빼고는 다 봤거든요. 그래 염력을 보니까 그래 반도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겁나기도 해서 조금 안 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제 지옥을 정말 좋게 봤거든요. 지옥은 정말 연상호로 딱 돌아왔다 하는 그 옛날에 애니메이션 만들던 그 연상호 감독님 스타일대로 실사를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이번엔 정의는 그냥 쏘쏘했어요. 뭐 그렇게 뭐 그냥 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연상호 감독님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뭐 메시지가 강하고 뭐 그런 것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그래도 저는 그 무난하게 봤고요. 슬램덩크는 정말 그 제가 기존의 슬램덩크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동하면서 딱 봤습니다. 저는 일단 더빙판으로 봤고요. 그러니까 저는 조금 솔직히 그 더빙 성우 캐스팅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강수진 성우님을 되게 좋아하긴 해도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SBS의 슬램덩크 그 더빙 그 라인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조금 뭐, 뭐 SBS 성우가 아닌 거는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성우에 대한 그 뭐 아쉬움 그런 거를 떠나서 영화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약간
그러니까 그리고 성우분들도 기본 그냥 제가 SBS 판을 더 좋아할 뿐이라서 그렇지 어, 이 강수진 성우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우분들이 다 그 캐릭터에 맞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만 이제 연출하는 스타일도 좀 연출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저는 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그 감독님이 정말 이걸 슬램덩크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. 정말 그 일단 저는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본 세대니까 그 TV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진지한 톤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그냥 이 작품에 좀 어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TV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TV 애니메이션 뭐 만화책 그 뭐 만화책까지는 안 봤으니까 뭐 TV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SD 캐릭터라고 하죠. 그 SD 그러니까 조금 개그씬에서 작화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강백호가 강백호가 이렇게 막 강백호 사태홍이 뭐 이렇게 단순한 그림체로 잠깐 바뀌는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연출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사라졌고 다 그 약간 그 실사풍 작화 그런 걸로 계속 간 게 오히려 이게 팬들이 조금 아쉬워할지라도 이 작품에는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리고 아직 진짜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마지막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장면은 진짜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극장에서 한번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장면 연출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장점도 잘 살리면서 정말 숨죽이게 숨막히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영웅 제가 그 영상 올렸었죠. 영웅 그 리뷰 영상은 아니지만 그 배우분들 만났던 그 영상을 그 올렸는데 영웅은 다 좋은데 진짜 개그 욕심만 좀 버렸다면 저는 또 좋았을 것 같아요. 개그 욕심. 개그가 조금 약간 그 뭐랄까 좀 안 맞게 그 뭐랄까 그 독립운동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좀 안 맞게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개그가 좀 저는 좀 분위기를 좀 많이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계속 그 난 박진주 배우가 되게 전 박진주 배우 솔직히 박진주 배우님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박진주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게 예쁘죠.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조금 그러니까 그 묘하게 좀 독특한 페이스라고도 생각은 해요. 근데 그 제가 직접 배우분들 봤을 때도 가장 그 독특하게 생겼다고 그 생각은 딱 하는데 그렇다 오케이 좀 독특하다는 게 이퀄 못생겼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영화에선 계속 그 원작에서의 그 링넨 캐릭터를 박진주 배우님을 위해서 이름을 진주로 바꿨다고 하는데 계속 진주 못생기네 계속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하는 그런 개그를 칩니다. 그러니까 그 남매로 나오는데 이게 그 조우진 배우님이랑 남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왕의 오빠가 왕의이고 저기 아 이렇게 치면 안 나오는구나. 영웅 그
원작에서는 이 중국인 캐릭터예요. 그 왕에이랑 그 링링이죠. 그 동 그 박진주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의 원작 그 캐릭터 링링인데 그 영화에서는 둘 다 한국인 남매로 바뀌었습니다. 한국인 남매고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그냥 독립군을 도와주는 중국인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또 영화에서는 한국인이면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인물로 또 각색이 됐어요. 각색이 돼서 왜 그래 현실 남미끼리 막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좀 한두 번 했으면은 그냥 그 조금 남매 사이가 좀 너무 가깝고 그러면은 좀 저렇게 막 격없이 막 싸우고 막 그냥 티격태격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. 근데 이게 한두 번을 넘어서다 보니까 한두 번을 그 넘어서는데 그 개그가 자꾸 오빠가 그 진주 보고서 그 여동생 보고서 막 이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그러면은 막 여동생이 그 오빠한테 막 뒤질래 하면서 막 그냥 주먹질하고 막 그런 막 목 조르고 주먹질하고 그런 식으로 개그가 계속 이어지는데 1차원적인 개그가 이거는 진짜 그 한두 번 그러면 몰라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개그를 하니까 아니 이 개그는 솔직하게 그 자기 가족 중에서 그 여성인 가족 못생겼다고 하고 못생겼다는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들겨 맞는다는 식의 개그는 그거는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온 개그거든요. 그건 짱구는 못 말려 보면은 그 짱구가 그 엄마 복미선 있잖아요. 복미선한테 뭐 납작 가수 아줌마라든지 뭐 화장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외모 가지고 꿀밤 맞을 소리를 하고 엄마가 참다 못해 뭐 꿀밤을 때리고 그 주먹 돌리기를 그 시전을 하고 뭐 꽉꽉 하면서 이렇게 막 꿀밤 이렇게 딱 때리고 막 그 주먹 돌리기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개그가 매 에피소드마다 딱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는 짱구니까 어울린 거지. 짱구니까 얘가 이 맞을 소리를 하고 그 엄마가 그 짱구를 딱 벌하는 걸 보면서 관객들이 이제 그 시청자들이 그 재미를 느끼는 거지. 그 짱구는 또 심지어 일상물이잖아요. 근데 이건 장르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. 뭐 그냥 뭐 한국 거 일본 거 그걸 떠나가지고 그 영웅은 완전히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장르란 말이죠. 이렇게 역사 장르고 또 독립운동을 하는 게 주된 그 영화에서의 사건이고 막 그런데 그 또 영화 주제의식도 있고 그 진지하게 좀 갔어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그런 시덥지도 않은 개그를 치니까 이게 너무 개그에 대한 그 강박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너무 억지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추격전 장면에서도 그 영웅 추격전 장면 이렇게 치면 아직은 VOD가 안 풀렸으니까 안 나오는데 그 뭐지 추격전 장면에서 자꾸 독립군 구하면은 자꾸 요구해 자꾸 따봉을 하고 그런 게 막 눈 크게 뜨면서 따봉하고 막 이현우 배우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 독립군 저격수 이렇게 딱 보면서 따봉하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러면서 음악 뭐 웨스턴풍으로 조금 바꾸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그건 보면서 이 핀트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딱 그 이현우 배우님이 딱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을 그 일본군으로부터 그 일본 애들이 그 이현우 배우 그 유동화 선생님이죠. 그 유동화 선생님을 그 일본 애들이 딱 잡으려고 하고 막 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독립군 동지가 이제 배정남님이 역할한 그 조도선 그 선생님께서 그 저격수인데 그 저격을
해가지고 그 일본 애를 죽임으로써 그 유동환 선생님을 그 살려준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그때 딱 이현우 배우님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이렇게 따봉 하는데 막 웃으면서 따봉하고 막 그런 거가 딱 보여주는데 아니 진짜 왜 꼭 그 이현우가 나오면은 영화에서 조금 오글거리는 장면 꼭 하나씩을 꼭 그 배우한테 시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. 그거는 아니 그 뭐랄까요 옛날에도 그 기술자들에서 자 선수 입장 그런 거 시키고 막 해커 하면서 막 그냥 자 선수 입장합니다 뭐 그런 거 시키고 그 적도의 남자도 난 보려다가 말았던 게 적도의 남자 딱 알죠? 적도의 남자 그 적도의 남자 그래요. 이현우 배우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 엄태웅 배우가 이렇게 딱 되는데 어디 보자 이현우 뚝배기 이렇게 딱 쳐야지. 아니 그 적도의 남자 임시완 이제 이짤이죠 이짤 그 뒤통수 짤. 근데 세상에 이렇게 뒤통수 맞고서 기절하는데 죽지 않고 딱 기절하는데 1년 만에 깨어나는데 엄태웅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늙냐고. 자 그게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시청을 좀 포기하기도 했었죠.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이현우 배우님 그 참 좋은 배우고 진짜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좋은 배우인데 그런 그분한테 그런 좀 오글거리는 거 종이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 짤 도는 거 보니까 그 왜 총 그 여자애한테 뺏기는 장면 딱 보니까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. 막 총 여자애한테 뺏겼다가 다시 뺏어가지고 막 엎드리라고 엎드려 막 이런 그 장면이 있는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왜 저 배우한테 꼭 저런 오글거리는 거 시킬까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 에어른 같은 그런 에어런스런 그런 그 캐릭터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보다가 살짝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발 우리나라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 그 이현우 배우한테 이런 오글거리는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윤재균 감독님 너무 개그에 대한 그 강박을 좀 버렸으면은 영화가 조금 더 그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다. 그래도 원작 대부분의 장면들을 원작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 원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본 편이다. 윤재균 영화 중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확실히 돌비 애트모스로 봤거든요. 돌비 애트모스로 보니까 그 사운드가 웅장해가지고 뮤지컬하는 장면에서 사운드가 좋아가지고 그 기술적인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기술적인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너무 개그라는 큰 단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노래 듣는 재미,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우리나라도 뮤지컬 영화를 이렇게 뭐 웬만큼 잘 만들 수 있다 그런 그 가능성을 보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이긴 했습니다. 근데 근데 잘 만들 가능성만 보였다. 솔직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그 너무 또 한 장면은 원작에 없는 노래가 추가된 장면인데 그거는 너무 딱 봤을 때 영화가 그래도 조금 그 다른 부분에서 완성도가 조금 채워졌으면은
뭐 알라딘을 좀 따라 하든 뭘 따라 하든 간에 저거는 그 알라딘이랑 그냥 비슷하네 정도의 인상이 딱 알라딘에서 영감을 얻었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 그 정도의 인상만 받았을 텐데 좀 다른 부분에서도 아쉬운데 그게 딱 보이다 보니까 저건 대놓고 알라딘을 베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점들 빼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노래 들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.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어쨌든지 이거는 계속 만들고 빨리 부국제 영상을 뭐라도 하나 좀 그 1화라도 좀 완성을 지어가지고 이미 편집은 어느 정도 그 첫 번째 화의 편집은 어느 정도 다 끝냈어요. 요거 이 한 컷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. 뭐야 그뭐 3주 걸렸는데 사실 그냥 그 주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3일 한 6일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아 그래서 이거 그래도 열심히 만들고 있다. 그리고 앞서 그 질문을 했던 부분들 그 전문가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31분째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녹화를 끊고 작업 마저 한 다음에 빨리 그 내일 그 출근할 준비를 해야겠네요. 집에 맞다 아침밥이 없으니까 아침밥 저기 그 빵 같은 거라도 좀 사러 가야겠습니다.